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치유될 수 있다. 고통은 통찰력을 심어주고 생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며 우리를 재생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딱지가 벗겨져야 새살이 돋는다. 안녕하세요. 몸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고통을 겪는 그 순간은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상처가 아물면 우리 안에는 스스로 고통을 이겨낼 항체가 생겨나죠. 아름다운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올해 그 여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면의 밤을 지내야 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여름인 거죠. 뭐 좀 뒤치락 하다가 좀 잠이 드는가 싶으면 다시 또 깨어나게 만들고 그러는 사이 이제 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시원한 바람 한 번 불어오고 그래도 비가 아쉽게 한 번씩 왔다 가고 그것만으로도 야, 바람이 이렇게 불고 기후가 떨어지고 알맞다는 게 숨을 쉬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것도 진짜 깊이 깨닫게 된 그런 때였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름 더위를 지내느라고 한 분 한 분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여름 잘 지나오신 여러분들, 그 강을 하나 잘 건너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꽃 한 송이를 공양 올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니멀 라이프. 뭐 귀에 듣는 순간 낯설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도 드시죠? 최근 우리나라에도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미니멀리스트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넘쳐나는 물건들의 피로감을 느낀 현대인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물건 대신에
텅 빈 공간에 여유를 찾기, 뭐 그런 하나의 운동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미니멀 라이프의 출발점이 된 미니멀리즘은 원래 예술 분야에서 사용하던 용어예요. 예, 그런데 이 최소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미니멀리즘, 이 말은 군더더기를 싹 걷어낸 거. 예,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가장 심플하고 그 절제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예술 사조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삶의 형태로 응용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니멀 라이프의 유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미니멀 라이프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사실 이게 우리 스님들의 삶이었는데 원래 불교의 삶이 미니멀 라이프거든요.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보면은 가사 하나, 그 의상은 그저 그게 다죠. 가사 하나 걸칠 수 있고 그리고 공양 매 끼니 때마다 밥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바루대 하나, 그리고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그 풀로 만든 방석 하나 정도, 또는 뭐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덥고 추운 걸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의식주가 해결되면은 그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아주 단순 심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해도 뭐 짐보따리 때문에 이 끌고 돌아다니느라고 고생할 일 없고 짐을 풀었다 다시 쌓다, 쌓고 풀고 빨고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보내야 되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행하는 시간에 온전히 바칠 수 있고 의식주는 아주 간단하게, 이게 이제 뭐 전국 사실 전 세계 불교에 퍼져 있는 비슷한 삶이거든요. 어쩌면 이 미니멀 라이프가 이렇게 스님들의 바랑 생활, 그 의식주 해결하는 것, 이걸 보고 배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거기에서 기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먼저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2011년 3월에 일본의 그 도호쿠 지방을 강타했던 동일본 대지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이면서 최악의 지진으로 기억이 되는 2011년 대지진 이후에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한번 휩쓸고 가면은 다 망하잖아요. 뭐 다 모든 걸 상실하고 잃게 되죠. 그러는데 매번 같은 식으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연 재해를 겪고 나면 이 가치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중요도의 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NHK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몸소 보여주면서 화제를 모았던 일러스트 작가 유루미 씨가 언젠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자 집 전체가 크게 요동을 쳤고 집안에 있던 물건이 흉기로 돌변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지진을 겪으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죠. 그렇게 쓸모 있고 아름답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막 우르르 무너지면서 머리를 쳐서 이 두뇌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알 수가 없고 발등을 찍을지 갈비뼈를 부러뜨릴지 팔다리를 끊어낼지 알 수 없는 혹독한 무기로 바뀌는 거죠. 집안에는 필요한 것보다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시작한 그녀의 집안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남게 된 겁니다. 냄비 3개, 프라이팬 2개, 4인 가족 식기류, 컵 11개, 작은 탁자 하나, TV, 이 정도가 살림살이의 거의 전부인. 그리고 옷장 속에도 옷 서너 벌, 그리고 가방 1개 이렇게 달랑 남겨놓은 거죠. 어떤가요? 과연 우리가 이 상태로 살 수 있을까? 미심쩍죠. 냄비 몇 개, 프라이팬 2개, 뭐 그릇 몇 개, 뭐 탁자 하나에 컵 몇 개, TV 하나, 옷 몇 가지. 이걸로 뭐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까? 당장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의심이 가실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녀가 이렇게 사는 삶이 생각처럼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제가 중국 4대 성지 순례를 갈 때 함께 갔었던 스님이, 저와 한 방을 쓴 그 룸메이터인 스님이 아무것도 짐이 없이 그냥 여기 이제 수대라 그래요. 스님들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거 작은 가방 하나, 그거 하나 달랑 메고 나와서 무려 거의 한 달 가까이 순례를 다니는 거예요. 칫솔 치약, 딱 갈아입을 옷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 여행 중에 훨씬 피로감이 덜해지죠. 갈아입을 거 없고 뭐 그냥 단순하니까요. 그러니까 여행이 즐겁고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그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았지만 대선배 스님의 정말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깨달은 바가 많았는데, 엄청난 재앙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된 일본 사람들이 새롭게 선택한 삶의 방식, 미니멀 라이프. 어쩌면 꼭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면서 사는 것, 이건 자연계에서 당연하게 살아가는 규칙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도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있는 집안과 사무실, 일터의 공간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러분의 서랍장 안에 사실 쓸모없이 버려진 볼펜부터 시작해서 무지막지한 물건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물건들.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 방치된 채 언제 어떻게 쓰임새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건 아닌지. 좀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면서 빈 공간의 여백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무엇을 새로 살까에 관심을 갖기보다 뭘 비워낼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할 때 우리 삶은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을에는 좀 더 확 덜어내는, 조락의 계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비워내고 덜어내는 계절에 우리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 덜어내고, 살림살이, 세간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필요 없는 감정들을 너무 켜켜로 꾸역꾸역 넣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저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덜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볼리비아 보내드릴게요. Querida, por ti palpita mi corazón. Hoy lejos de ti ausente, añoro el día del retornar. Bolivia, por ti mi canto, triste lamento de soledad. Si vieras que aquí en mi mente constantemente pienso en volver. Amada novia latina, beso tu imagen, estaño en flor. Tus valles, el altiplano, el llano hermano y el litoral. Por esas cosas hermosas, por ser tu hija, te quiero así. Y siento aquí en el pecho que en la distancia te añoro más. Y siento aquí en el pecho
la distancia te añoro más. Amada novia latina, beso tu imagen, estaño en flor. Tus valles, el altiplano, el llano hermano y el litoral. Por esas cosas hermosas, por ser tu hija, te quiero así. Y siento aquí en el pecho que en la distancia te añoro más. Y siento aquí en el pecho que en la distancia te añoro más. La la ira, la la ira, la ira, la la ira, la la ira, la ira, la la ira, la ira, la ir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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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la la ira, la la ira, la ira, la la ira, la 슐마 유가르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가을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여행길로 오라고 막 이렇게 손짓하는 것 같은 음성인데요. 볼리비아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추석 연휴에 여러분도 기차를 타고 고향을 다녀오셨는지요? 고향 가는 길 탈 것들이 다양하지만 요즘은 뭐 빨리 가느라고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뭐 승용차로도 가고 많이 그럽니다만 그래도 왠지 고향길 이러면 왜 기차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죠? 또 더구나 그 좀 먼 곳이 고향인 경우에는 그래도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좀 더 기분이 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내려서 갈 때 또 내려서 이 전 과정이 복잡하니까 짐 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승용차가 가장 편리한 운송 수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구질구질할지 몰라도 팔에 막 이것저것 선물꾸러미 끼워서 기차를 타러 나가고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고 그런 정서가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는 정을 느끼게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을 하나 선택해 봤는데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책 읽기는 영혼의 광합성 작용이다. 참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한번 입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세요.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책 읽기는 영혼의 광합성 작용이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독소 이걸 이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맑고 깨끗한 산소를 배출해내는 과정, 이걸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한 권의 좋은 책을 읽으면 편견이나 오만이나 어리석음, 무지, 미움이나 독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흡수해서 사라지고 지혜와 겸손 그리고 선량한 마음이 새로 생겨나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 책 중에서도 당연히 양서, 좋은, 질이 좋은 책이죠. 그런 걸 읽다 보면 영혼의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 행동학의 권위자로 이름 높죠. 그리고 신문에 칼럼도 계속 쓰고 있는 분인데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대화를 줄곧 강조해온 최재천 교수의 책 한 권 골라봤습니다. 이분이 저술한 수많은 책 가운데 오늘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그중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 몸을 다친 동료를 돌보는 돌고래에 관한 글이에요. 비록 글은 짤막하지만 이 짤막한 글 속에 보현보살, 관세음보살과 같은 대보살심, 이타심은 어떻게 가지고 행동해야 옳은 것인지를 고래가 보여줍니다. 들어보시죠. 자연계는 언뜻 보면 늙고 병약한 개체들은
어쩔 수 없이 늘 포식자의 밥이 되고 마는 비정한 세계처럼만 보인다. 하지만 인간의 버금가는 지능을 지닌 고래들의 사회는 다르다.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 다친 동료를 여러 고래들이 둘러싸고 거의 들어 나르듯이 하는 모습이 고래학자들의 눈에 여러 번 관찰되었다. 그물에 걸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그물을 물어 뜯는가 하면 다친 동료와 고래잡이배 사이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사냥을 방해하기도 한다. 고래는 비록 물속에 살지만 엄연히 허파로 숨을 쉬는 젖먹이 동물이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 움직이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물 위로 올라 숨을 쉴 수 없게 되므로 쉽사리 목숨을 잃는다. 그런 친구를 혼자 등에 업고 그가 충분히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떠받치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고래들은 또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무언가로 괴로워하는 친구 곁에 그냥 오랫동안 있어주기도 한다.
이제는 겨울도 이렇게 잔잔해질 때죠. 뭐 이렇게 막 출렁거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올해는 뭐 겨울이 잔잔하거나 거칠거나 하려고도 없이 일단 물이 말랐으니까요. 아, 정말 물 한 방울이 어쩜 그렇게 귀하고, 빗방울 하나가 그토록 귀하고, 또 빗방울 하나가 그렇게 인간과 모든 생명에게 간절한 젖줄인 줄을, 그것도 올여름에 아마 우리가 더 절실히 느꼈을걸요. 잔잔한 겨울이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이 음악처럼 다시 계곡의 물들이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다시 강으로 흘러들고, 강에서 만난 그 줄기마다의 물들이 다시 바다로 가서 만나고, 그 바다에서 두런두런 각 계곡에 대한 대화를 또 나누고, 그렇게 바다가 드넓은 그런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에게 또 생명들에게 보내주고, 이 우주는 그렇게 무시무종으로 돌고 돌면서 주거니 받거니 계속 영원히 주고받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을 준 것만큼 받겠다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베푼 것만큼 받겠다 생각한다면 언제나 상처와 배신과 고통이 남지요. 그런데 사실 주었을 때 주었다는 생각 없고 받았을 때 받았다는 생각이 없으면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없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순환하는, 이론상의 순환하는 과정만 있을 때, 그 또한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올 가을에는 그렇게 주는 자 받는 자 따로 없이 주는 것으로서 기쁘고 받는 것으로서 기쁜 그런 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그 조락의 계절이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이 시간 작가가 그래요. 스님, 조락의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못 들어보던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금방 인터넷을 뒤지더니 참 아름다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들시들해져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걸 조락이라 그러잖아요. 조락의 계절. 보통 이제 뭐 소설, 시 뭐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 글이기도 한데, 가을은 역시 조락의 계절. 시들어 떨어지는 잎사귀를 보면서 내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미리 예견하고 생각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에 대해 헐떡거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욕망이 끝간데 없이 우리를 괴물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한 것 없다. 시들어 떨어지고 그것이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또 다시 거름이 되어주고, 그것이 다시 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 과정 앞에 순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계절이 또 가을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댓글 몇 분 소개할게요. 류미숙님이, 안녕하세요. 진해에 살고 있는 류미숙입니다. 지난번 나무 아래 앉아서의 그 남자 애청자분이 제게 보낸 달팽이 편지를 보고 제가 있는 미용실을 물어물어 찾아오셨더라고요. 스님 덕분에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보내주신 책도 감사하고 열심히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진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신다는 유미숙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 미용실을 찾아오셨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달팽이 편지로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듣고 감동했다는 시청자분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건 감동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아예 미용실을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분이 누이신지 성함이라도 좀 알아놨다가 여기 좀 성함이라도 적어주셨으면 한번 축원 삼아 읊어드렸을 텐데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이 방송을 꼭 보고 계시면 좋겠네요.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미용실에 가셔서 혹시 머리라도 좀 자르셨는지요. 아무튼 유미숙님 새로운 인연 생겼다 하니까 저도 감사드리게 되네요. 이정혜님은, 스님 코끼리 똥 이야기 지난번에 해주시는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며 귀를 쫑긋 세웠거든요. 제가 지도하고 있는 아이들과 수요일마다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코끼리 5마리의 똥이 나무 1000그루를 살린다 하는 기사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이들과 기사를 읽으며 코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재미있게 수업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수업하는 내용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방송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사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공원에 있는 이 코끼리가 새끼를 낳아서 코끼리들이 놓는 그 똥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그 한지 종이를 만들어낸다잖아요. 펄프를. A4 용지를 뭐 몇십만 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나무 1000그루 정도를 1년 연간 살려낼 수 있다. 누구는 똥을 넣어가지고 나무도 살리는데 누구는 똥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 괴롭혀서 되겠습니까? 문창숙님, 모시에 관한 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시어머님께 모시 잎을 해드리고 싶어요. 남편과 두 딸한테도 하나씩 선물하고 싶네요. 스님께서 입으신 모시 옷이 잠자리 날개옷 같아요. 건강하십시오라고 하셨네요.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이제 모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게 풀옷이기 때문에 꺾어지고 부러집니다. 이게 그 화학 섬유로 만든 게 아니어서 똑똑 부러져요. 찬바람이 나면은 풀기를 쫙 빼고 다시 이제 옷장에 넣었다가 내년 여름에 다시 삼복더위에 꺼내 입죠. 지금은 제가 무명 옷을 입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다시 저도 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옷장에 옷을 이제 서서히 벌써 바꾸고 계시죠? 박봉미님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하는 이런 그 그림 보내주셨고요. 전옥경님 사랑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네요. 그동안 더위 때문에 그리고 또 추석 보내느라 바쁘셔서 댓글이나 편지 사연 많이 참여 못하셨죠? 이제 서서히 펜 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 시간을 다시 보실 수 있는 방법 또 편지 보내줄 주소 한번 일러드릴게요. 우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정목스님 검색하시면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로 방송도 보시고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목스님 검색하시면 이 시간 앱이 나오고요.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편리하게 전 세계 각국 어디서나 시간 구애받지 않고 이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널리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야 이거 혼자 보기 아깝네 라고 할 땐 ARS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널리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한테 편지 사연 도착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메일은요. tree 그리고 @btn.co.kr 이쪽으로 보내주셔도 사연 제게 도착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그 댓글과 또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의 하트가 있는데 이분은 고마우신 스님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제가 스님을 뵌 건 부산 해운대구 유연선원의 희상 스님의 천일기도 회양날에 스님 법문을 듣게 됐어요. 너무나 청아한 목소리, 밝고 맑은 모습, 향기로운 말씀, 제 마음이 너무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BTN 불교 방송을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아들한테 부탁해서 틈날 때마다 자주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지친 우리들에게 마음에 많은 힘이 되어주고 부처님 향한 마음이 더 환희롭고 또 큰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내 마음과 몸이 잔잔해지고요. 평온함을 갖게 해주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글솜씨도 없고요. 그림도 그릴 줄 모르고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글을 잘 쓰면 스님께 멋진 글을 보내드리겠지만 그림을 잘 그리면 멋진 그림 선물해 드리겠지만 그러지 못하네요. 그래서 제가 자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수세미를 한 개 한 개 기도하면서 200개를 짰어요. 그래서 스님께 보내드리니
절에 찾아오시는 신도님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너무 작은 것이지만 부끄러워요. 사랑합니다, 스님. 건강하시고요. 뜻하신 일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웃음 가득한 일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온 세상이 전쟁이 없고 평온한 세상,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세상이 되어 모두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여기 제주도예요. 그러셨네요. 제주도에서 강형의 올립니다. 안 그래도 보내주신 수세미 얼마나 예쁜지 귀엽고 깜찍해서요. 절에 도착한 거 하나하나 잘 나누어 드렸고 사연은 이제사 소개를 해드립니다. 글도 못 쓰고 그림도 못 그린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저 혼자 그런 얘기예요. 글 좀 잘 써봤으면, 그림 좀 잘 그려봤으면. 근데 그거 다 허황한 생각이고요. 잘할 거 뭐 있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모습의 전부잖아요. 수세미를 뜬 솜씨 대단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 소개해드리죠. 수원에서 메일로 참여해주신 박빛나님의 달팽이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을 선사하는 스님, 모두들 편안하시죠? 해도 너무한다 싶을 만큼 더웠던 올여름도 물러가고 어느새 가을이 되었네요.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 애청자 45살 박빛나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말이 좋아서 커피 전문점이고요. 실제로는 동네 사랑방이에요.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도 목마르면 쪼르르 달려와서 물을 얻어 마시고, 마을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들도 다리가 아프면 그냥 들렀다가 앉았다 가시고, 남편과 말다툼을 한 이웃집 애기 엄마도 아기를 업은 채 찾아오는 그런 곳이랍니다.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는 커피 한 잔도 주문하지 않고 염치 없이 드나드는 불청객들이 미웠어요. 그런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라고 시간이 흐르니 그렇게 드나들던 불청객이 하나 둘 단골이 되었습니다. 자꾸 와서 미안하다며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친구랑 오래 앉아 있어도 눈치 주지 않아서 편하다며 다시 오고, 그렇게 우리 커피점에는 가족 같은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돈을 좀 못 벌면 어떤가요? 누구든 이 작은 공간에 와서 잠시 커피 향에 마음을 녹이고 마음을 쉬었다 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커피는 어둠처럼 검지만 내가 그 조그만 세계를 음미할 때 풍경은 나를 축복했다고 했는데요.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갓 볶아서 빻은 커피를 정성껏 내려서 만든 커피 한 잔이면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니까요. 스님께서는 커피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언젠가 용기가 나면 스님을 커피점에 꼭 모셔보고 싶습니다. 덕분에 나무 아래 앉아서와 함께 저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커피 볶는 빛나 올림. 아 참나. 야, 편지 사연에서 커피 향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나요?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셔요. 이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약간 수전증 걸린 사람 같아서 제 인생에 커피는 10잔도 안 마셔봤을 거다 말씀을 언젠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병아리 눈물만큼 똑 떨어뜨려서 따뜻한 물에 그렇게 그냥 한 모금씩 그 향기와 빛깔이 좋아서 가사색 같은 빛깔, 그리고 그 코끝을 탁 튕기는 향기,
그게 좋아서 한 모금씩 마셔보려고 합니다. 작은 그 시골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고 커피숍 주인은 한 잔씩 커피를 주기도 하고 누가 왔다 가고 이게 뭐 바닷가에 있는 어디 영화 같잖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 가슴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박빛나님, 그냥 바라볼 수만 있어도 행복한 나날이기를 바라면서 유익종 씨 노래 보내드릴게요. 이 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자 멀어진 그대의 눈빛에 그저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두 눈을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오는 마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마음에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 돌아오는 마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행복한 순간순간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이 벌써 또 방송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헤어질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